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전 시간 강좌 이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산. 그래서 확정신고 때 진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산은 그냥 혼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분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 정산 한 번만 하시면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안분을 예정 때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안분 정산 첫 번째 과세 기간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시작을 해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기간에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왜냐면 안분을 했으니까 6개월치 정산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글씨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무엇되는 확정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때 무엇 해달라? 정산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부가세 신고 기간은 6개월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 때 우리 뭘 했어요? 면세 비율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면세 비율은 확정된 면세 비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예정 때는 면세 비율을 쓰는 난이 없어요. 우리 이전 강좌 기억을 해보시면 내가 사가지고 왔던 공통 매입가액에 공통 매입세액을 쓰고 총 공급가액분에 면세 공급가액을 써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에서는 면세비율이란 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확정신고 때 들어오면 면세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6개월에 대한 면세 비율의 값이 기록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국세청의 지침사항이에요. 근데 그건 프로그램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진 않지만 소수점 자릿수가 많이 길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치에 대한 확정 면세 비율만큼 우리 무엇하겠다?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6개월치 불공제니까 우린 예정신고 때 불공 처리했던 거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넘어가는 부분. 그럼 요 그림은 왜 그려드렸냐? 자, 이건 또 여러분 갖고 갈 게 있어요.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여러분, 안분 계산할 때 어떤 경우는 공급가액 가지고 한다라겠고요. 그래서 무슨 가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금액 갖고 하고 면세도 여의치 않으면 예정 공급가액 갖고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용 면적 가지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가액 용어가 나왔고요. 무슨 면적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정산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당신이 1월부터 3월 또는 7월부터 9월 예정 신고 기간에 가액이라는 걸 가지고 안분을 했다. 공급가액 또는 면세 우리 매입가액 또는 예정 공급가액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안분을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할 때도 무엇 해야 된다? 가액을 가지고 정산해라. 그러니까 6개월치에 대한 면세 비율을 계산하실 때 금액 갖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금액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예정 사용 면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을 했었다. 그럼 확정 때도 뭐로 가셔야 된다? 면적의 비율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무슨 부분이 있냐면 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부터 6월 달에 전체를 보는 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기 과세 기간인 거죠, 여러분. 일기 과세 기간입니다. 자, 일기 과세 기간에 제가 가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액 기준으로 무엇하였다? 우리 안분과 정산을 하였다. 그러면 이기과세 기간에도 우리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기과세 기간에 가액이 아니라 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 안분 정산했다. 그럼 이기 때도 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1기 때 가액을 기준으로 했고 2기 때 나 면적 갖고 하겠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1기 과세 기간에 면적 가지고 했다. 2기 과세 기간에 가액 기준 하겠다.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로 그냥 정리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6개월로만. 그리고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면적 비율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 비율 또는 가액 기준인데 여러분 가액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급 가액도 있었고 우리 매입 가액도 있었고 예정 공급 가액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매출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만큼 나올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사무실 얻었기 때문에 임차료도 있고 전력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예정 공급 가액 비율로 계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2기에 가서는 정말로 이제 공급가액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예정자를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대한 것만 요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세 기간 때는 딴 거로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을 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정 확정은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6개월에 대한 확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정신고 때도 무슨 처리를 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예정신고 불공제에 대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무엇 하시면 된다? 차감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에서. 지금 보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죠, 여러분. 요게 예정신고 때 불공제 처리했던 금액을 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뺍니다. 그러면 가액과 면적에 대한 안분 계산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럼 총 공통매입세액. 여러분, 우리 예정 신고할 때는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 들면 갑자기 총자가 붙어요, 여러분. 왜 총이냐면 당신이 1기 거를 신고하는 거면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 걸 묶어서 하나로 보고 2기 거를 신고하는 거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묶어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3개월씩 끊어서 신고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6개월의 전체 공통 매입세액의 합을 내시고 그리고 여기도 확정되는 해당 과세 기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도 몇 개월이다? 6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1일에 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그래서 6개월 기간에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만큼 무엇해라? 불공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구간이 모두 다 무슨 얘기가 되니까 여러분 6개월의 얘기가 되니까 나는 예정 신고했을 때 무엇했던 거 불공개 처리했던 거 무엇 하시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어서 나온 이 부분이 당연히 면세 비율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정 면세 비율이라고 한다는 거죠. 확정.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정 때 면세 비율이랑 6개월의 면세 비율이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왜냐면 매출의 금액은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게 등락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면세 비율은 확정 때 신고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 6개월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게 뒤에 가면 우리가 매번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비교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다 뭐 가지고 본다? 1기 거에 대한 확정은 6월 30일과 관련돼서 정리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은 2기 때 확정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확정된 이 부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가 끝난 신고서에 공통매입세과 관련된 정산에 기재되어 있는 면세 비율과 비교해서 증가와 감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고요. 자, 면적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뭐만 달라질까요? 동일한 용어에 누구만 달라진다. 여러분 여기서는 금액 갖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금액 가지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글씨가 무엇으로? 우리 면적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액과 면적은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라. 그래서 예정 때 가액으로 했으면 확정 때도 가액으로 마무리. 면적으로 했으면 확정 때도 면적으로 마무리. 그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자꾸 강조해드리냐면 시험에서 모두 다 공급가액 기준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맞춰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시면 신축 건물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면세 비율에 대한 부분 계산하실 때 가액으로 안 해요. 면적으로 하시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면 우리 페이지를 이제 한 장 넘기시면 294페이지에 가시면 예제 2번이 있어요. 그 2번의 예제가 공통매입세 정산 문제거든요. 네, 그 내용 볼게요. 그리고 2번 예제는 1번 예제랑 연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결해서 가셔야 되니까 시험도 그렇게 내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시험은 본인들이 내고 싶은 대로 지문에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요건만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정산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예전의 문제는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을 했고 불공제 금액이 이만큼이 됩니다. 라고 해서 불공제 금액을 시험지에 써줬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지에 안 써줘 버린 거예요. 뭐만 줬단 얘기일까요? 나 얼마 주고 샀고 그리고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은 얼마였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과세와 면제는 어떻게 됐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을 손으로 했어야 됐고요. 그거를 기불공제 금액에 넣어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문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절한 출제자는 다 써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손계산을 시키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더지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으며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공통매입세액 정상 계산을 하시오. 자, 예정신고 시 기불공제세액은 예제 1에서 계산된 금액이다 라고 주어졌죠, 여러분?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명세를 보니 우리는 건물도 하나 샀었고 원재료도 샀었다. 자, 그래서 건물과 원재료 부분에 원재료는 언제 확정신고 시에도 한 번의 매입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 자료가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5억에 5천, 원재료는 예정 때는 2천에 우리 200만 원이고요. 확정 때는 5천에 500만 원의 매입이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총 공통매입세액이죠, 여러분? 그럼 총 공통매입세액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총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부분은 지금 몇 개월, 우리 일기 확정이 여러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의 기간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는 기간은 어떻게 넣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넣겠죠. 신고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서식에 가서 금액을 집계 할 때는 이 총 공통 매입세액은 일기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 매입 전체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 전체.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글씨는 전자고요. 네, 전체. 됐어요. 그럼 5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5,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에 곱하기 무슨 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총 공급가액 분의 우리 무슨 부분? 면세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도 몇 개월이다? 6개월치라고요. 그럼 이제 그 자료를 주겠죠. 또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구를 보시고 과세표준 명세를 보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요건 시험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무하실 때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의 매출 내역은 몇 기 신고서를 보셔야 돼요. 1기 예정 신고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기 예정 신고서를 보시고 금액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은 이번 확정 신고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기 확정 신고서를 보시고 여러분이 금액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기 예정 때는 과세는 8천, 면세는 4천이 있어서 얼마가 있다? 1억 2천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은 1억 2천의 공급가액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확정 신고 기간에는 7천과 6천이 있대요. 그러면 1억 3천의 공급가액이 있었네요. 그런데 우린 6개월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공급가액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합계 금액인 얼마?
2억 5천. 과세와 면세 전체 합. 우리 1억 2천과 1억 3천 더하면 2억 5천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 우리 확정 신고 기간의 총 공급 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총 공급 가액을 우리 누구에 대한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면세 공급 가액. 윗변에 올라가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럼 면세 공급 가액에 합도 내셔야 되죠. 그러면 얼마이다? 1억인가요? 4천에 6천 더하시면 네, 그래서 면세 공급 가액은 1억 원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공통으로 들어간 전체 금액과 그리고 우리 과세 면세 전체 금액, 그리고 면세 전체 금액 다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거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러 들어가시죠. 자, 그럼 지금 공통매입세 정산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가액 자리가 없다고요. 총 공통매입세이죠. 여기에 금액 넣으실 때 자꾸 가액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머릿속에 가져가실 건 매입세액 자리다. 전체 6개월의 매입세이라는 거. 그리고 면세사업 등 확정 비율이란 부분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쵸? 서식은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서식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정리해 놓으세요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총 공급 가액 분의 누구이다? 우리 면세 공급 가액이라는 부분으로 갈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급 가액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계산된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면세 비율은 이 확정된 면세 비율은 무엇이다? 백분율로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퍼센테이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기록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5번 금액에 16번에 면세 확정 비율을 곱해서 우리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15번부터 몇 번짜리까지? 17번짜리까지는 6개월 자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예정 때 무엇했던 거? 우리 불공제 처리했던 거 무엇해라? 이 자리에 넣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7번 금액에서 18번 금액을 빼서 우리 무엇하는 거? 너는 가산되거나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공제에 더 더해지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당신이 예정 때 불공을 많이 받았다면 돌려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19번의 자리는 우리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 양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양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불공제를 처리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불공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음수가 들어오면 공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양수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음수 나오면 또 우리는 또 거기서 멘붕이에요. 여러분,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회계 처리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다 회계 처리랑 연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공제면 아까 예정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가세 대급금이 무엇되는 거예요? 감소하면서 자산이나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는 원재료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공제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기존에 불공처리했던 거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정 때 불공처리 너무 많이 해서 면세비율이 떨어지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 대급금을 줄이고 건물의 금액이나 원재료나 비용 금액을 늘려놨었겠죠. 그들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하나라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19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반드시 별도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하자? 일반 전표에서 하자. 또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서 메인 매주 전표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해요. 그거는 전산 실무 때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프로그램 구동하면서 가는 걸 보시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별하시는 게 나아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면세 공급가액과 총 공급가액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국세청 양식에는 지금 본 양식에는 안 따라가요, 여러분. 근데 국세청이 뭘 원하냐면 지금 이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에서 백분율한 이 면세 비율에 대한 계산 근거 있죠.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 근거가 페이퍼 뒤에 어태치가 돼요, 여러분. 네, 출력물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 근거가 어태치가 되긴 하지만 원래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본문 서류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도 이 자리에 그냥 찍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요건에 맞춰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총 공동매입세액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과 관련된 부분의 금액 5천과 원재료와 관련된 금액 우리 얼마가 있다. 20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5,200만 원의 예정신고 공통매입세액이 있었고요. 확정신고 때는 원재료 5,500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금액 500. 그러면 두 금액을 더하면 총 공통매입세액은 5,7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서식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5,700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확정 비율. 자, 이건 우리가 1기 확정이니까 1월부터 6월에 합계. 그쵸? 그러면 우리 금액 아까 더해봤더니 우리 무슨 부분? 자, 요 금액은 누구를 말한다? 과세와 면세의 우리 과세 표준의 합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는 매출 금액의 합계이다. 그래서 과세와 면세의 우리 공급가액의 합입니다. 그럼 2억 5천분의 위쪽에 올라가는 불공금액 계산할 거니까 면세 공급가액을 기록하면 되죠. 그게 1억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1억을 2억 5천으로 나누면 우리 0.2, 0.4가 나오죠, 여러분. 그쵸? 그럼 0.4에 100분율 하시면 40%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또는 국세청 양식은 뭐로 기록하게끔 되어 있다? 퍼센테이지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수점은 6자리가 따라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값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작성 지침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총액을 계산해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총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우리 면세 비율 확정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5,700만 원 곱하기 40% 하시면 우리 얼마가 나온다? 2,2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예정 때 무엇했던 거? 불공 처리했던 거. 그걸 우리가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이건 어디서 확인하셔라? 일기 예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서식을 열면 금액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 금액이 얼마이다? 1,733만 3,333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 난인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우리 몇 개월, 6개월치에 대한 불공제 금액이 2,280만 원이고요. 우리 예정 때 불공 처리했던 금액을 빼면 우린 나머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2,280만 원 마이너스 1,733만 3,333원 하시면 양수가 나오죠. 그 금액이 546만 6,667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양수가 나오면 불공이다, 공제다? 불공이라고 했어요. 음수가 나오면 오히려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시험이니까요. 예정 때 매입도 이만큼 주고요. 확정 때 매입도 이만큼 줘요. 근데 예정 확정을 비교해 보니 예정 때는 매입이 좀 많았어요. 근데 확정 때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뭐 임차료, 전기요금, 뭐 통신비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매입이 그냥 많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해요. 예정 때 매입 부분이 많은 경우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계산했던 이 부분이 서식에 그대로 다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이 5,700만 원 기록하시고 면세사업동 확정 비율의 40%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5,700만 원 곱하기 40%에서 2,280.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기불공제 매입세액 1,733만 3,333원을 기록해 주시면 우린 19번에 가산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546만 6,667원이 된다. 됐어요. 요 부분이 이제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확정 신고 때 했던 거, 뒤에 가서 재계산하는 거 모두 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가면 다시 세분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난은 우리가 54 불공으로 입력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는 부분이 기재되는 난이 또 따로 한 난이 있어요. 그 난에 전체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